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돈은 AI 다음으로 우주로 간다. 스페이스X 상장하면 진짜 역대급이다. 이번엔 그냥 테슬라 초창기급 기회다. 저도 처음엔 솔직히 그냥 또 인터넷 과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증권 기사에서도 나오고, 해외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슬슬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좀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갑자기 느낌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단순 테마주 이야기가 아닌데?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장은 난리인데 정작 대부분 직장인들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느낌이 딱 그렇거든요. 어차피 저런 건 부자들끼리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뉴스 나오고 나서 뒤늦게 들어가는 거잖아.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미 그 흐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은 모르는 상태로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꾸 스페이스X 청약 어떻게 들어가냐 이걸 찾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돈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원래 미국 시장은 새로 상장한 회사가 바로 핵심 ETF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도 얘 진짜 괜찮은 회사 맞아? 이걸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습기간 같은 거예요. 회사도 신입사원 들어오면 바로 핵심 프로젝트 안 맡기잖아요. 몇 달 지켜보면서 일하는 스타일도 보고, 사고는 안 치는지 보고, 팀 분위기랑 맞는지도 보고. 미국 시장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스닥이 규칙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은 어렵게 패스트 엔트리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엄청 큰 회사는 빨리 핵심 멤버로 넣어도 된다. 예전에는 몇 달 기다리던 걸 이제는 상장 후 약 15거래일 정도면 나스닥 100 편입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회사나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진짜 커야 돼요. 대략 우리 돈으로 140조 원 이상급.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회사가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회사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왜 흥분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 그 순간 퓨큐큐 같은 ETF들은 이 회사를 자동으로 사야 됩니다. 좋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라서 사야 돼요. ETF는 원래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라 새 종목 들어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 들어갑니다. 가격이 비싸든 분위기가 과열이든 상관없어요. 규칙상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서 상장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도 청약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이야기 나오고 글로벌 IPO 주간 이야기 나오니까 괜히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좀 냉정했습니다. 우리 줄이 아니더라고요. 직장인 월급으로는 사실상 IPO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기관 중심이고 고액 자산가 중심이고 수요 예측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밖에서는 역대급 기회다 난리인데 막상 가보면 VIP 입구 따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약간 허탈했습니다. 아, 또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먹는 구조인가 보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청약 못 들어간다고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떻게요? ETF요. 여러분 매달 자동이체로 미국 ETF 모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퓨큐큐,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ETF, 코덱스, 미국 나스닥 같은 것들요. 만약 앞으로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들어간다? 그럼 이 ETF들이 자동으로 스페이스X를 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매수 버튼 안 눌러도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VIP 입구로는 못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건물 안에는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엔 계속 나만 기회 놓치는 건가? 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오히려 꾸준히 ETF 적립식 하던 사람들이 이미 조용히 흐름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무슨 ETF를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계좌로 ETF를 사고 있느냐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같은 ETF를 사도 누군 세금 엄청 내고 누군 훨씬 덜 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라면인데 편의점에서 사면 10,000원이고 마트에서 사면 7,000원인 느낌입니다. 물건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편의점만 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일반 계좌입니다. 반대로 ISA나 연금저축은 세금 할인 마트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도 있고
초과분세율도 일반 계좌보다 낮고 손익통산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 난 거랑 수익 난 거 같이 계산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예요. 직장인들한테 이거 꽤 큽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더 길게 보면 진짜 중요한 그릇입니다. 왜냐면 세금을 바로 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가져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돈 굴리는 동안 덜 깎이는 겁니다. 결국 오래 가는 사람들 보면 새로운 종목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보다 이런 구조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와, 이거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상장 직후는 엄청 흔들립니다. 메타도 그랬고 에어비앤비도 그랬고 테슬라도 초반 변동성 진짜 심했어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일 가능성 높습니다. 게다가 머스크 관련 기업들은 인터뷰 하나, 정치 발언 하나에도 시장이 출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건 잘 안 맞더라고요. 차라리 적립식으로 꾸준히 가는 게 직장인한테 훨씬 현실적인 방법 같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 하루 종일 호가창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투자도 오래 버티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장인이 스페이스X IPO 직접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둘째, 근데 이미 ETF 통해 연결돼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셋째, 진짜 중요한 건 새 종목보다 계좌 구조입니다. 넷째, 흥분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조용히 오래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흐름을 가져가더라고요. 오늘 밤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내 ETF 자동 이체가 일반 계좌인지 ISA인지 연금저축인지. 사실 같은 ETF를 사도 어디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 몇 년 뒤 손에 남는 돈 차이가 꽤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계속 조급했습니다. 나만 못 들어가는 건가? 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미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매달 ETF 적립식 하던 분들, ISA 안에서 미국 ETF 담던 분들, 연금저축 꾸준히 모으던 분들, 사실 이미 흐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번 스페이스X 이야기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한 방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흐름을 오래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은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고 계신지 미국 ETF 적립식 하고 계신지도 같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ISA, 연금저축, IRP 이 세 가지를 직장인 기준으로 어떻게 굴려야 세금 덜 내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지도 진짜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